가서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왔어요. 감정대중 원하는 걸 내려놓고 바꾼다는 말이 어렵네요. 이렇게 하더니 몇 년 만에 혼자 왕따 극복해서 되려 그들에게 복수해 주고 난 후로 이렇게 자기가 그 자해인 게 주어졌대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겠죠? 이러더니 결국 제가 바뀌어서 원하는 형태를 얻어낸 거니까요. 그러더니 문제가 뭔지 깨달았대요. 이게 갑자기 가는 도중에 온 거예요. 이게 제가 그날 여기서 하고 갔는데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제가 화장실 앞에 앉아서 답을 써줬어요. 그 다음 얘기는 지금 없어요. 지금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는데 나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면 채택이 된 건 아니에요? 채택을 해줬어요. 채택을 하고 자기가 채택을 했는데 제 답을 원하는 걸 내려놓고 뭐 어떻게 한다고 자기 입으로도 말을 했는데 그걸 또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이걸 뭐라서 자기가 그때 왕따 당했을 때도 그렇게 복수를 했더니 괜찮아졌대 일시적으로.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았다고. 비슷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욕구를 바꾼 거예요. 이전에 있던 욕구에서 다른 욕구로. 그러니까 그게 좋아졌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채택 되신 거예요, 그래서? 채택을 자기 먼저 해놓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의견을 다시 써줬어요. 제가 질문을 끝까지 다시 자세히 차분하게 읽어보라고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찾아서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원하는 것을 다시 내려놓는다는 걸 다시 얘기해주고 복수나 뭐 이런 것들은 악한 방법이잖아요. 방법이 악한 결과도 나쁜 결과가 되고 그런 부분들 얘기를 읽었는지. 네, 뭐 일단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죠. 지난 거는 지난 거고요. 결국 그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도 그 학생은 결국 지난번에는 두 개 했는데 두 개 채택 받았어요. 결국은 답변이 없어. 글씨 가까워진 이것도. 자, 그럼 또 하여튼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또 새로운 깨끗하게 새롭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방식이냐면요. 같이 요 지식인으로 가서 지식인에서 그 문제를 볼 거예요. 그럼 이제 각각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를 받은 다음에 그 가이드대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해보시면 아세요. 자, 우리 첫 번째 예로 너무 우울해요. 이게 아주 참신한 거. 방금 올라온, 지금 2분 전에 올라온 너무 우울해요. 자, 보도록 하죠. 너무 우울해요. 찾아보셨어요? 거기서 제일 위에 올라온 건데. 딴거 맞지가 않아서. 이게 아주 숙달. 너무 우울해. 답변적으로 저분 하는 걸 찾다 딴거 맞지. 새 질문. 첫 질문. 답변 최신순. 최신순이 너무 우울해요. 근데 요걸 이제 목사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울한 우리 학생이에요. 나도 우울해. 나도 오늘 그 이야기 듣고 우울해가지고 부모를 엄마를 세상에. 나는 더 우울해. 그래요. 또 그런 공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죠. 너무 우울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만큼 우울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네요. 학생이어서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부모님 속상하게 우울한 걸 티낼 수도 없네요. 삶에 살 의욕도 안 들고 너무너무 힘드네요. 우울해요. 네, 자, 이제 우울한 학생에게 답변을 한다라고 할 때 이제 어떤 원리로 이 우울함을 어떤 원리로 상담을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기본 원리로 상담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원리 6번째죠.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존재다. 우리에겐 다 고통이 있다. 나도 우울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게 이게 어떤 우리 상태를 자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고통당하는 존재다. 그런데 방법이 있는데 이 고통은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된다. 이런 거죠. 고통은 우리에게 결핍인데 이 결핍에서
뭘로 채워져야 될까? 이 우울함을 어떻게 채워져야 될까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안 믿는 학생이면 이제 믿음을 소개를 해 줄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네이버에는 종교적인 게 올라오면 신고나 내지는 또 제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걸 내색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소리 떨리네. 진짜 잘못지. 아유 목사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목표를 가지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떤 성장의 계기로 목표를 가져봐라. 그래서 우리가 다 우울한 존재다. 우리는 날 때부터 우울하다. 네, 그러나 그걸 그대로 두지 말고 거기서 삶의 목표를 가져봐라. 그러면 강해지고 또 발전된다. 이런 내용으로. 그럼 이제 원리로 상담을 하신 거예요. 성령 상담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그 속에서 성장의 계기를 삼으신 거니까. 그럼 이제 답변의 어떤 그 방향성을 가늠하시겠죠? 글을 쓰시고 저한테 보여주시면은 제가 수정을 해서 이대로 올리세요 하면은 그때 올리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상담으로 들어간 다음에 질문이 왜 우울하나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제. 일반 상담이요? 성경적 상담. 우리도 심리 상담. 그렇죠. 심리 상담으로 한다면 당신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당신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응원해 드릴게요. 뭐 이런 식이면 이제 심리 상담의 논조가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제 원리를 적용을 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런 고통을 그냥 두면은 더 큰 고통이 되지만 우리는 영적 성장의 기회,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러면 고통이 또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논조가 다르죠. 이 사람은 불신자인데 영적 성장 용어들이 좀 그러니까 이제 영적 성장을 성장으로, 그렇죠. 네, 정신적 성장으로 바꾸시는 그렇죠. 게 좋겠어요. 정신적 성장으로. 그래서 심리 상담은 늘 거기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거고, 우리는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힘을 내게 하고 새로워지게 하고 달라지게 하고. 자, 일단 한번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할 거니까,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우리 목사님 준비가 됐고요. 두 번째 장미수 집사님 사례는 꿈과 현실의 구분이 안 돼요. 현실이 구분이, 우리 고르지 않고 그냥 막 하거든요. 그냥 잡식성으로 고르다 보면 못 하게 되겠더라고요. 저도 하다가 이건 안 돼, 패스. 이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할 게 없어. 그래서 그냥 나이가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일단 답한다 하니까 대답하게 되고 순발력이 길러져서 그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냥 순서대로. 근데 우리가 말하는 동안 또 뭐가 하나 또 올라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실시간으로 고민이 올라와요. 자, 꿈과 현실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주위에서 약간 웃으면서 조울증이냐 하는 소리도 들어봤고,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좀 부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전에 불면증이 있었는데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요 근래 잠은 잘 드는데 오래 자도 피곤이 가시질 않아 생각해보니 잠을 깊이 못 드는 것 같아요. 꿈이랑 잘 구분이 안 간다는 게, 보면서 손님이 사장님한테 이런 말 좀 전해주세요 했는데 현실에서 그걸 전하고, 꿈에서 냉장고에 바나가 있는 걸 봤는데 현실에서 냉장고에 바나가 있지 먹어야겠다 하고 문 열고 없는 거 꿈이거나 라고 깨닫게 돼요. 심각한 건가요? 데자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는 일은 크게 없는데 생리도 늦은 여자 학생이네요. 여학생.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먹어도 배가 부르고 먹고 배부르면 토하고, 그러면 일단은 먹고 배부르고 토하고 요거는 섭식장애, 거식증. 예, 거식증에서 거식증의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안 먹는 거랑, 그걸 다 거식증이라고 해요. 먹고 토하는 거랑. 근데 이제 먹고 토하는 거에 해당하겠어요. 폭식은 많이 먹는 거고, 아예 안 먹거나 먹고 토하는 거나, 그럼 이제 거식증이거든요. 폭식, 거식의 아노렉시아와 안 먹는 게 아노렉시아고, 그 다음에 불리미아가 토하는 거고. 네.
폭식은 그냥 막 먹는 거고 안 먹게 되는 거. 폭식은 먹고 토하진 않잖아. 그렇죠. 폭식은 그냥 근데 막 얘는 먹는 거죠. 먹고 거식증,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게 음식을 닫기도 전에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뱃속에 들어왔는데 거부하거나. 그래서 이걸 거식증이라고 하거든요. 예. 먹어도 배가 고프고 요거는 폭식증이고, 근데 먹고 배부르면 토하고 이건 거식증이고, 그래서 이걸 다 그냥 섭식장애라고 해요. 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폭식, 거식이 다 있네.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주제가 뭔가 생각해 보면 이제 현실과 꿈과 현실이 잘 구별이 안 된다 하게 돼서 사고 장애라고 할 수도 있겠고, 꿈과 현실이 구별이 안 되는 거. 꿈과 현실이 구별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망상이라기는 좀 그렇고, 수면장애도 좀 있고요. 수면장애. 그 다음에 환청이라기는 좀 그렇고, 그냥 수면장애와 그 다음에 사고장애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꿈과 현실이 잘 구별이 안 된다. 망상, 수면장애 내지 망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수면장애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이걸 어떻게 상담을 하냐 하면, 일단 집사님은 어떻게 상담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요? 네. 일단은 그 이제 꿈하고 현실하고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그 원인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현실이 계속 꿈으로 자극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꿈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그게 꿈이 다시 또 현실로 또 영향을 주고 이렇게. 근데 근본적인 거는 지금 현실의 문제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꿈으로 자극이 되고, 다시 꿈이 다시 또 이 사람이 진짜 갖고 있는 현실 세계에 다시 또 영향을 주고 그렇게 지금 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을 일단 깊이 못 자는 그런 원인, 그런 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섭식 장애랑도 좀 연관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심한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섭식 장애를 보인다는 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상 자체가 불면증, 그 다음에 수면 장애, 그 다음에 섭식 장애 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은 수면 장애를 통한 현실 인식의 혼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이겠고, 그런 현실 인식이 혼동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빨리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꿈에서 현실로, 그러니까 꿈을 딱 깬 다음에 이건 꿈이야 하고 이게 이렇게 거부가 돼야 되는데, 중단이 돼야 되나, 꿈을 꿨구나. 그리고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데, 현실이나 꿈이나 이 감정 상태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감정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꿈에 되게 막 슬펐다 하면은 현실에도 되게 슬픈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꿈에 이게 지금 이제 사건의 어떤 표현은 냉장고에 바나나가 있는 걸 봤는데 현실에서 바나나가 있지 먹어야겠다라고 보면 꿈이구나라고 해서 이건 그냥 뭐 사건이나 사연 정도로만 생각되는 것 같지만, 근데 표현되지 않은 감정의 연속성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꿈과 현실을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요걸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지금 근데 어떤 감정이 있는지는 지금 드러나게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왜 자극이 되고 어떤 게 지금 자극이 되고 있는지는 잘 안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는데 있는 것 같거든요. 글에는 없는데 네. 잠 못 들고 그 다음에 좀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조울증이라는 소리도 들어봤고 그래서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 속에 감정이 있어서 꿈으로 연정이 되고 그 꿈의 감정이 그대로 현실로 오게 되고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이 감정 속에 있다. 그러면 이분이 현실에서도 지금 자기 스스로 일단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렇죠. 확률이 높겠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해소되지 않는 해소 예, 정리가 잔상이 계속 남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의식을 해서 문제 인식이 필요하죠. 의식을 해서 그런 감정이 뭔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라. 현실에 지금 자기 지금 중심에 주고 있는 네. 불편하게 하는 감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걸 한번 찾아봐라. 욕구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감정을 의식하고 감정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뭐 다른 것도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접근하는 방식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의 꿈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되는 제목을 다는 건 본인이 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잠 말고 뒤에는 사실 섭식장애만 가지고 이거 되는 게 본인이 쭉 쓰면서 이게 더 문제가 되니까 꿈과 현실 이걸 쓴 거거든요. 스트레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섭식장애를 스트레스의 한 유형으로 본 것 같아요. 이게 안 돼서 자기가 섭식 장애가 왔다는 거 느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만큼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이 몸 상태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감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그걸로 해서 한번 글을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요. 고유미 원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여름 전부터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코감기인 줄 알았더니 코감기 걸리고 2-3일 뒤에 한쪽 귀가 안 들려요. 2-3일 뒤가 두 쪽 다 안 들려요. 귀가 막혔네요. 멍한 상태, 이명증 같은데 어제 이비인후과에 가보니까 큰 병원 가보라고 하네요. 우선은 코 감기약 며칠 먹어보려고요. 이게 감기인가요? 무슨 문제인가요? 머리도 윙하고 소리 안 들리고 큰 병원 뭘 해야 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보험은 안 되고 이명증인데 얼마 안 나오니 병원 치료를 했어요. 병원 써봤자 크게 도움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병원 가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분명히 병원을 네, 이명증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상담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상담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큰 병원은 안 가고 그러니까 큰 병원을 가기 전에 되게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큰 병원을 안 가고 자꾸만 감기약으로 자꾸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병원을 가는 게 필요해요. 근데 가기 위한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뭐냐면 악순환.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막게 된다. 그래서 지금 약값 아끼려다가 이게 이명증인 것 같다. 일단 그 정도 얘기를 하세요. 이명 증상인 것 같다. 근데 병원을 안 가려고 두려워하고 그걸 싫어하고 그거는 이제 병원비라는 일단의 어떤 소기의 돈을 아끼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진짜 이렇게 불편한데 큰 병 들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 이 약간의 이 어려움을 이겨보세요. 거기서 얻는 것,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게 낫는 걸 생각해 보세요. 되게 병원 안 가는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잖아요. 치료비, 불편함, 두려움, 결과에 대한 두려움. 근데 차라리 가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지. 그러지 않고 그걸 못 견디고 그걸 피한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상담을 한번 해주세요. 만약에 지금 그런 병원 가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명증인 경우에는 방향이 어떻게? 병원 가야죠. 단순 이명증. 예.
근데 지금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큰 병원 가보라고 하면 이비인후과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이게 오래된 것 같아요. 한 열흘 전부터 귀가 안 들려요. 코감기 막힌 게 아니라 귀가 안 들린다. 감정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다만 병원 가기 싫어하는 감정, 병원 가기 두려운 감정,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넘어설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딱 정신과적이라기보다는 삶의 몸의 부분에 대한 걱정, 근심을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제 마음의 문제로 인한 염증이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네.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려면 사연이 좀 더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런지. 근데 그거는 그냥 코감기 그냥 뭐 단순 몸의 문제일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마음의 문제가 되는 게 몸의 문제를 치료 안 하니까 이제는 마음의 문제가 됐죠. 몸의 상태로 소리도 안 들리고 미치겠고 도와달라고 이러다가 진짜 상태가 안 좋아지면 심각한 절망으로 그래서 막 인생 살기 힘들어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몸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또 마음의 문제가 몸에 영향을 미치고 이거는 그냥 몸의 문제였는데 그게 마음의 문제가 된 걸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너무 우울해요. 치매와 정신과 진료. 임남 일사님, 치매와 정신과 진료 찾아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4년 전에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12시간 머리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신경외과와 정신과 치료를 지금도 꾸준히 받고 있고요. 얼마 전 신경외과 선생님 치매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하시는데 아버지 행동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기에 일반 사람들이랑 틀리긴 합니다. 불안감, 칼을 숨기고 두려움, 대야에 물을 받아서 안방 한가운데 놓고 점을 청합니다. 여러 가지 이상 행동들이 많습니다. 이런 행동이 정신적인 문제일 줄 알았는데 치매와 관련이 있는지요? 네. 그러면 치매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치매가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고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후두엽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두엽이 망가지면서 이제 사고 장애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 우리 일반인들에게 있을 이런 두려움 혹은 또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항해내는, 그를 극복해내는 그런 기능들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특별한 어떤 이 노력이 없는 한 마치 수도꼭지가 꽉 안 잠기는 것처럼 감정들이 막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 이상과 치매의 구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부분이 뇌세포의 파괴로 인한 이 감정이 활성화나 그 다음에 뇌세포의 기능 저하로 인한, 기능 저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신 이상인 거예요. 치매는 이제 기능의 파괴고 기능이 망가지는 거고. 그래서 특별히 구분되어지지가 않아요. 치매나 정신 이상이나. 이거를 대응하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정신 이상에서 생겨나는 감정 조절의 문제, 자꾸만 분노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른 생각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치매도 이 기능이 망가졌을 때 다른 기능이 그거를 보존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치매 이제 치료하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건데 뭐냐면은 이걸 완화시키거나 혹은 또 이거를 좀 더 호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파괴되는 뇌세포 외에 다른 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뇌의 가소성 때문에 꼭 그게 딱 맞고 있는 것 같아도 그거 못하는 부분을
다른 부분이 대응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신 이상과 치매는 흡사해서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세요. 그리고 치료 방법도 동일하다고 하세요. 왜냐하면은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으로 치매의 경우에는 다른 뇌에 아직 망가지지 않은 다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정신 이상의 경우에는 사고 능력을 더 강화시키는 거. 그래서 유사하니까 어쨌든 치매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정신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면 되겠다. 예. 이 사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뇌세포 파괴 말고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감정이 생겼거나 정말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용량의 이상의 어떤 감정과 상황이 겹쳤을 때 알츠하이머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알츠하이머가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 뇌신경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후두엽 파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후두엽 파괴 뒤에서부터 뒤가 망가져서 이제 전두엽으로 오게 되는데, 이제 뒤가 망가진다는 건 뭐냐면은 사고를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망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기억을 저장했던 곳이 그 다음에 망가지게 되고, 앞은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고 뒤는 사고를 담당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것을 빼서 앞으로 쓰는 건데, 이게 망가지면서 그러면서 점차 사람을 못 알아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격, 감당하기 어려운 충동, 스트레스가 네.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거기에 감정이 붙으면서 이해가 안 되면서 네. 그래도 그러면서 뇌혈관의 이상이든지 아니면 사고 작용의 이상이든지 그런 게 기능 저하라든지 아드레날린의 증가라든지 신경물질의 이상이든지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막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롭고 그러면 안 좋은 거죠. 그러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이런 사람이 치매가 되는 것보다, 그러지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막 어떤 뇌에 어떤 부하가 많이, 두뇌의 어떤 활동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경우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가지 사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4개 다 들어가신 거죠? 이거 치매 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는 3개밖에 안 했다고 뭐 생각해요. 하셨어요? 집사님 이해되셨어요? 치매? 다시 정리해 드리면 네. 정신 이상과 치매 구분은 네. 비슷하다고 하세요. 그게 그거라고. 다만 정신 이상은 기능 저하고 치매는 기능 파괴라고. 어차피 뇌세포가 파괴되는 게 치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극복은 정신 이상 부분은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치매 부분은 다른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는 그래야만 그거를 최대한으로 막아낼 수가 있어요. 다른 기능을 해내야. 왜냐하면 그거 망가졌으니까 다른 기능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 그게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가능한 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거 쓰고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